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프링 부트의 개념에 대해서 또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부트라는 용어가 뭐예요? 부트. 컴퓨터를 부팅한다. 자, 시스템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부팅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스프링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스프링 부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 부트를 표현하는 아이콘도요, 이렇게 전원 버튼, 전원 모양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앞에서도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점점 여러 프레임워크, 여러 기술들을 또는 뭐 여러 개발 환경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잘 보시면요.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너무 키웠다. 보드 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웹 프로젝트겠죠. 게시판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스프링 MVC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아무리 심플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게시판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렇게나 많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는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종속 관계에 있는, 디펜던시 관계에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도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 라이브러리들을 어디서 다운로드하고 어떻게 버전 관리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때 초급 개발자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접하게 되는 난관이 라이브러리. 자, 두 번째가 뭐냐면 XML 설정. 너무나 복잡한 XML 설정. 비즈니스 레이어 쪽에 XML 설정도 있지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XML 설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원래 등장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임워크는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뼈대,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골격을 프레임워크가 제공해 줄 테니 개발자 니들은 로직 개발에만 또는 로직 관리에만 집중해라. 이게 로직 아닙니까? 이게 로직. 그리고 아키텍처는 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이 아키텍처고요. 자, 이 아키텍처와 로직에 해당하는 두 클래스, 두 객체를 적절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이런 XML 환경 설정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프레임워크의 목적이랑 많이 벗어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개발자들이 로직 개발과 로직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프레임워크의 이제 목적인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아키텍처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이거를 연동하기 위한 이 복잡한 XML 설정도 내가 담당해야 되다 보니까 프레임워크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가 등장한 거냐면요. 루비 온 레일즈라든지 노드의 익스프레스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최적화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범용적인 목적으로 만든 프레임워크란 말이죠. 웹만을 타겟으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는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직접 이런 라이브러리 관리라든지 복잡한 XML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루비 온 레일즈라든지 노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웹 어플리케이션만을 위한 프레임워크였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해버려요. 따라서 개발자들이 라이브러리 관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두 번째, 이런 복잡한 XML 설정도요. 기본적으로 루비 온 레일즈나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장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이런 XML 설정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의 목적, 원래 취지대로 개발자 니들은 로직에 해당하는 클래스만 만들고 얘들만 관리하면 된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이런 프레임워크, 이런 경량의 프레임워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쪽에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런 프레임워크들과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의 서브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에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좀 더 빠르고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특징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인데 라이브러리 관리 자동화, 그다음에 오토 컨피그레이션. 자, 나머지는 이제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테스트 관련된 라이브러리와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테스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장 톰캣, 내장 서버를 애초에 제공함으로써 서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설정들도 자동화해버려요. 그래서 테스트도 쉽다. 그 다음에 서버 관련된 설정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개발하면 실제 운영 서버에 디플로이 할 때, 배포할 때 와르, 웹 아카이브 파일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요. 스프링 부트는 웹 어플리케이션도 자르 형태로 패키징을 해서 쉽게 패키징을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따라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개발했다? 자르 파일로 패키징해서 운영 서버에 바로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스프링 부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라이브러리 관리의 자동화, 그 다음에 오토 컨피그레이션, 복잡한 XML 설정을 대체하는 오토 컨피그레이션. 일단 스프링 부트는요, 메이븐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스프링 부트는 스타터라는 거를 지원합니다. 스타터. 자, 스타터가 뭐냐면요. 스타터는 라이브러리들의 묶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웹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해. 그러면 웹 스타터라는 거를 디펜던시로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프링 MVC 모듈을 비롯해서 웹 개발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동시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스타터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거도 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들의 버전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스타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컨피그레이션 굉장히 중요한데 스프링 부트는요.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합니다. 이 자동 설정 클래스를 통해서 XML 설정들을 삭제,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터랑 동일하게 자동 설정 클래스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핵심이다.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 그 스프링 부트의 핵심은 스타터와 오토 컨피규레이션, 라이브러리 관리와 XML 설정, 자동 관리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환경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